엄마가 차비까지 아껴가며 싸준 반찬통이 쓰레기장에 처박혀 있는 걸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더럽다며 소똥 냄새 난다고 비웃던 아내의 진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 쪽이 시끌벅적했다. 주말인데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던 나는 입구에서 부녀 회장님과 딱 마주쳤다. 회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혈이 쯧쯧 차며 손에 들고 있던 대형 밀폐용기 3개를 내 앞으로 바짝 내밀었다. 302호 총각, 이거 총각 네 집 반찬통 맞아? 분리수거장에 통째로 버려져 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뜯지도 않은 새 반찬을 이렇게 버리면 벌받아.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부녀 회장님의 핀잔에 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그 반찬통을 받아드는 순간 손끝으로 전달되는 투박하고 묵직한 감촉. 다름 아닌 불과 3일 전 시골에서 날씨도 춥고 바쁜데 아들 얼굴이나 잠시 보겠다며 무궁화호 입석표를 끊고 올라오셨던 내 홀어머니의 반찬통이었다. 손마디가 다 굵어지고 닳도록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만 하신 어머니. 올라오셔서도 내 직장일에 방해될까봐 집안에는 발도 제대로 못 붙이시고 거실 한 구석에서 내가 싸들인 바카스 한 병 마시고는 바쁘니 얼른 가보겠다며 황급히 내려가셨던 그분의 한 맺힌 손때가 묻은 반찬들이었다. 차비 수십만 원을 아끼겠다고 무궁화호 입석을 타고 오르내리시며 아들 입에 들어갈 장조림과 멸치볶음, 깻잎장아찌를 손수 다듬고 졸여서 싸오신 것이었다. 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착각하고 분리수거함에 잘못 놓았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반찬통 3개를 품에 안다시피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아내 수진이가 알록달록한 수면바지 차림으로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배를 잡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집안에는 배달음식 잔해와 과자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야, 김수진! 왜 그래? 아침부터 사람 부르고 난리야. 귀찮게. 이거 뭐야? 이거 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통째로 처박혀 있어? 내가 들고 있는 반찬통을 본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그거 내가 버렸어. 시골 소똥 냄새 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 우리 집 냉장고 보관할 칸도 부족해 죽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말했잖아. 어머님한테 이런 더러운 반찬 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라고. 듣질 않으니 내가 버리지. 뭐? 더러워? 너 방금 더럽다고 했냐? 우리 엄마가 손수 다듬고 밤새워서 싸우신 거야. 너 보라고 싸운 게 아니라 나 먹으라고 아들 생각해서 싸우신 거라고. 아유, 유세는 아주 전국 제일이네. 개천에서 용난 놈이랑 살아주니까 진짜 자기 신분이 올라간 줄 아나 보네. 나 지금 시험 공부 중이거든. 주말 아침부터 총구석 일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치워. 아내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안방 방문을 부서질 듯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신혼 6개월 만에 공부를 핑계로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하루 종일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으며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내였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을 떨며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았다. 뚜껑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3개의 반찬통, 멸치볶음,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엄마표 깻잎장아찌. 어머니의 온기와 자식 향한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이 반찬들을
내 손으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깻잎 장아찌 통의 사명 결착 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양념이 묻지 않도록 비닐로 몇 겹이나 꼼꼼하게 쌓여 반찬통 안쪽 상단에 테이프로 견고하게 붙어있는 아주 작은 검은색 기기, 바로 소형 IC 녹음기였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머니는 평생 기계와 담을 쌓고 사신 분이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워해서 매번 나에게 전화로만 소식을 전하던 분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반찬통 안에 그것도 양념이 묻지 않도록 비닐로 정성스레 포장된 녹음기가 붙어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스위치는 이미 꺼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내 방 컴퓨터에 연결했다. 폴더를 열어보니 녹음 파일은 단 하나. 재생시간은 무려 4시간이 넘어가는 긴 분량이었다. 마우스 클릭을 누르자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온 첫 음성에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우 몰라. 진짜 시골 할망구 소똥 냄새 나서 소름 돋아 미치겠어. 야, 너 같으면 저런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거린 걸 먹겠냐? 하여간 총구석 것들은 눈치가 없다니까. 집 앞에 상가 화장실 가라고 쫓아냈잖아. 아내 김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여성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매일 우리 집을 방앗간처럼 드나들던 민지였다. 수진아, 그래도 니네 남편 세무사잖아. 돈 잘 벌어다 주는데 그 정도는 참아라.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돈이야 당연히 내 몫이지. 야, 나 신혼 6개월 만에 가사노동 손절하고 연하남이랑 노는 거 남편은 꿈에도 몰라. 이 이혼 건수만 제대로 잡히면 재산 분할 두둑하게 챙겨서 나올 거라니까? 남편은 돈 잘 버는 것 빼면 촌놈의 재미없는 인간이야. 스피커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아내의 적나라한 육성과 충격적인 폭언.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의 배경음에는 누군가의 억눌린 숨소리와 함께 내 어머니의 낮게 떨리는 읍소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내의 이 모든 악담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것이었다. 오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육성은 귀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주먹을 쥐어틀며 모니터 화면 속 재생바를 지켜보았다. 파일의 배경음 사이로 낮게 깔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 앞에 상가 화장실 사용하세요. 우리 집 화장실은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간이라 외부인 있으면 냄새 배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골 냄새 나는 옷 입고 거실 소파에 앉지 마시고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어 어머니의 당황스럽고 죄송해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수진아가 내가 먼 길 오느라 배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미안하다. 얼른 쓰고 깨끗하게 치워놓으마. 안 돼요. 나가세요. 당신 아들한테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렸다고 할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 오기 전에. 어머니는 그 추운 날 아들이 산다는 번듯한 아파트 화장실조차 쓰지 못하고 쫓겨나듯 밖으로 나가셔야 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내와 친구 민지의 대화는 갈수록 가악해졌다. 야, 수진아, 너 남편이 시골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건 알아? 내가 그걸 가만두겠냐? 남편 통장, 카드 다 내가 관리하는데?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 단 1원도 없어. 명절에 보내는 건강식품? 그거 다 유통기한 임박한 거 떨이로 사서 보내는 거야.
아들한테는 최고급으로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기득거리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충격적인 계획. 지금 남편 명의로 된 이 아파트랑 상가 건물이 얼마인데 내가 3년만 더 참고 살다가 적당히 남편한테 트집 잡아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반 이상 떼어낼 거야. 어차피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바보라 내가 밖에서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도 몰라. 지난주에도 그 연하 남친이랑 제주도 다녀왔잖아. 남편 돈으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른 손을 멈추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황급히 내려가셨는지, 왜 내가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할 때마다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는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내는 내가 출근한 사이 찾아온 어머니를 미물 취급하며 쫓아냈고 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에 금이 갈까봐 그 모든 수모를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 길로 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를 몰아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단칸방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도착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 녹슬고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홀로 둔세 가득한 방 안에서 작은 밥상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고 계셨다. 밥상 위에 올려진 것은 찬물에 마른 밥과 신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엄마, 나를 본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바쁜 아들이 이 평일에 어쩐 일이야? 수진이는 무슨 일 있냐? 어머니는 당신의 처지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셨다.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누르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찬통 속에서 꺼낸 녹음기를 꺼내 놓았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엄마가 싸준 깻잎통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녹음기를 본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빼앗듯 가져가려고 했다. 이게 왜 거기에? 아니다 아들아.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볼 게 아니야. 얼른 잊어버려라. 엄마, 나 다 들었어. 김수진이 엄마한테 한 짓.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쫓아낸 거. 소똥 냄새 난다고 모욕한 거. 나 다 들었다고. 내고함의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하셨다. 굵은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눈물은 내 가슴에 피눈물로 맺혔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그걸 들으면 어떡하냐. 네가 어렵게 이룬 가정인데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네 인생이 깨지면 어떡하려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굵은 손마디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흐느끼셨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들아, 내가 그 녹음기를 반찬통에 넣은 건 너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 정말로 너한테 들키게 할 생각은 없었어.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어머니가 한 달 전 나 몰래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일이었다. 먼 길을 오느라 배탈이 난 어머니가 아파트 벨을 누르자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인터폰으로 어머니를 모욕했다. 시골 할머니가 오면 집안의 냄새가 배고 세균이 득실거린다며 길 건너 상가 공주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차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상가 화장실을 찾으셨지만 문이 잠겨 있어 결국 근처 빌라 건물 뒤편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일을 처리하셔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들 먹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들꽃처럼 사온 밑반찬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통째로 처박히기 일쑤였다.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늙은이가 눈치가 없다느니 자식 발목 잡는 짐 덩어리라느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퍼부었다. 어머니, 내 남편 세무사 만드느라 고생한 거 아는데요. 그쪽 아들, 이제 내 남편이에요. 총구석 시어머니 대접받을 생각 마시고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아들 인생 망치기 싫으면 꺼지세요. 아내의 그 지독한 협박에 어머니는 아들의 이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모를 혼자 삼켜야 했다. 그러다 지난주 어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 주민이 사용하는 소형 녹음기를 보게 되셨다. 기계 사용법조차 모르던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녹음기 켜고 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려 하셨다. 내가 녹음기를 가슴품에 숨겨가지고 가서는 수진이한테 말하려고 했다. 수진아, 내가 네가 나한테 한 말 다 들었고 다 녹음해뒀다. 하지만 나는 이거 내 아들한테 절대로 안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한테 잘해주고 우리 아들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 녹음기를 수진이한테 보여주려고 했어. 어머니는 아내에게 무언의 경고를 남긴 뒤 녹음기를 아내의 가방이나 집에 슬쩍 두고 오려 하셨다. 하지만 그날도 아내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은 채 문전박대했고 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반찬통 안 상단에 녹음기를 비닐로 싸서 테이프를 붙여 넣었던 것이다. 아내가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할 때 녹음기를 발견하고 제발 정신을 차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내가 그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분리수거장에 통째로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다. 아들아, 그 녹음기 나한테 다오. 내가 다 가져가서 불태워 버릴 테니 너는 모른 척하고 가서 잘 살아라. 남자가 한번 이혼하면 그 주홍 글씨가 평생 간다. 나 하나 참으면 되는데 네가 왜 피눈물을 흘리냐. 자기 자신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번듯한 삶과 평온만을 걱정하는 어머니. 그 짓밟힌 모정을 확인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가 왜 참아? 엄마가 죄지었어? 나 키우느라 평생 피땀 흘린 우리 엄마가 왜 저런 악마 같은 년한테 소똥 냄새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해?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나 세무사야. 법으로 돈으로 사람 피 말리는 거 내가 제일 잘해. 내 인생 깨져도 상관없어.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그년 내가 평생 감옥 같은 지옥에서 살게 해둘 테니까. 엄마는 그냥 날 믿고 기다려.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깊숙이 쑤셔넣고 시골집을 나섰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내 눈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아내가 연하남과 통화를 하는지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그 302호 반찬통 3개를 양손에 들어올렸다. 그리고 안방문을 차 발로 쾅 소리가 나도록 차서 열었다. 침대에 누워 침을 흘리며 웃던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뭐야, 당신 미쳤어? 왜 문을 그렇게 차고 들어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장조림 반찬통을 아내의 발밑바닥에 그대로 내던졌다. 과창. 파편과 장조림 국물이 침대 협탁과 아내의 수면 바지 위로 튀어올랐다.
아내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침대 위로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다. 당신 진짜 미쳤어? 이 미친 인간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미쳐 날뛰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내가 경고했지? 오늘 내 손에 죽거나 이 집에서 나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나는 남은 2개의 반찬통 중 멸치볶음통을 아내의 머리 바로 옆 벽면에 던져버렸다.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벽지의 양념이 사방으로 번졌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2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데이트 폭력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신고해. 신고해서 경찰 오라고 해. 나도 경찰 오면 보여줄 게 아주 많거든. 나는 주머니에서 소형 IC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미리 컴퓨터에서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둔 음성 파일을 아내 얼굴 바로 앞까지 바짝 내밀고 최고 음량으로 재생했다. 시골 할망구 소똥 냄새 나서 소름 돋아 미치겠어. 야, 너 같으면 저런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거린 걸 먹겠냐? 하여간 총구석 것들은 눈치가 없다니까. 집 앞에 상가 화장실 가라고 쫓아냈잖아. 나 신혼 6개월 만에 가사노동 손절하고 연하남이랑 노는 거 남편은 꿈에도 몰라. 이 이혼 건수만 제대로 잡히면 재산 분할 두둑하게 챙겨서 나올 거라니까? 스피커를 통해 아내 본인의 육성이 거실과 안방을 찢어발기듯 퍼져나갔다. 아내의 입이 벙긋거리며 멈추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며 발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진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너 같은 악마한테도 차마 말 못하고 그 추운 날 화장실도 못 가고 빌라 뒤편에서 소변 보시던 우리 엄마가 갖고 있던 거다. 네가 쓰레기장에 통째로 버린 그 반찬통 속에서 나온 거야.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겁지겁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민지랑 술 마시면서 그냥 재미로 허세 부리려고 한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여자들끼리 만나면 남편 험담 좀 할 수 있는 거지. 진짜로 연하남을 만나거나 한 건 절대 아니야. 허세? 연하남이랑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온 것도 허세냐? 나는 휴대폰 화면을 넘겨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과 지난 3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확보해둔 불륜 현장 사진 수십 장을 침대 위로 던졌다. 호텔 로비를 들어가는 사진, 연하남의 차에서 키스하는 사진, 아내의 명의로 된 서브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까지. 아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손끝을 덜덜 떨며 사진을 바라보던 아내는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당신 나 몰래 이런 걸 조사하고 있었어? 너 같은 년한테 내 피 같은 돈 한 푼이라도 뺏길 줄 알았냐? 내가 말했지. 나 법으로 사람 피 말리는 세무사라고. 네가 그동안 내 명의 카드로 긁어낸 연하남 유흥비, 가사유기, 그리고 우리 엄마 모욕한 죄. 하나도 안 빼놓고 법정에서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각오해. 아내는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내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외로워서, 당신이 너무 바빠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야. 어머님한테도 내가 시골 내려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혼당하면 갈 데도 없어. 나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그 손길에는 단 한 조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러운 손 치워. 소똥 냄새 나는 내 몸에 손대지 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하남한테 가든 길거리 상가 화장실에서 자든 네 알아서 해. 당장 이 집에서 네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나가.
지금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고. 나 못 나가. 이 집 내 집이기도 해. 아내가 거실 바닥에 누워 악을 쓰며 버티기 시작했다.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래? 안 나가겠다고? 그럼 네 친정 부모님한테 이 녹음 파일 그대로 보내고 동영상이랑 사진까지 다 전송한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네가 이러고 다닌 거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 말에 아내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아빠한테는 절대 안 돼. 아빠 심장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럼 당장 나가. 5분 준다. 5분 안에 안 나가면 네 친정 가족 카톡방에 이 녹음 파일 풀릴 줄 알아. 아내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허겁지겁 옷가방 하나에 잡동사니를 쑤셔넣기 시작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듯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변경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악독하고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친정딸의 말만 듣고 눈 뒤집힌 장인어른과 장모가 우리 집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찾아왔기 때문이다. 쾅, 쾅, 쾅. 오후 2시 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 밖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아내가 친정 부모를 끌고 찾아온 것이었다. 김서방, 당장 문 열어. 네가 사람이냐? 마누라를 밤중에 쫓아내고 비밀번호를 바꿔? 당장 문 안 열어? 장모의 악에 받친 목소리였다. 나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핏대를 세운 장인어른과 장모, 그리고 그 뒤에서 퉁퉁 부은 눈으로 억울한 척 훌쩍이고 있는 아내 수진이가 서 있었다. 장인어른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내 덜미를 낚아채듯 밀어붙이며 고함을 질렀다. 김서방, 자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그렇지. 반찬 좀 버렸다고 밤중에 마누라를 길거리에 내쫓아? 자네 시골 출신이라고 우리가 은근히 무시할까봐 일부러 기선제압하는 거야 뭐야? 장모 역시 손가락질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곱게 자란 딸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더러운 반찬 안 먹는다고 쫓아내? 자네 세무사 만들 때 우리가 보태준 건 없어도 딸내미 집안일 안 시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게 배려해준 게 누구인데 이따위 폐륜을 저질러? 친정 부모는 딸이 쳐놓은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나를 반찬 하나 때문에 마누라를 폭행하고 쫓아낸 미친 사이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부모 뒤에 숨어 나를 향해 비웃듯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장인어른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다. 장인어른, 장모님,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제 말 좀 듣고 이야기하시죠. 뭘 들어? 당장 사과하고 비밀번호 다시 돌려놓지 못해? 거실로 들어온 장인과 장모는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앉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대형 TV에 내 휴대폰을 미러링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어머니의 반찬통 속에서 나온 녹음 파일과 아내의 불륜 현장 사진들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뭐야? 이게 무슨... 장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피커를 통해 아내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아, 몰라. 시골 할망구 소똥 냄새 나서 소름 돋아. 야, 너 같으면 저런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거린 걸 먹겠냐? 집 앞에 상가 화장실 가라고 쫓아냈잖아. 돈? 돈이야 당연히 내 몫이지. 야, 나 신혼 6개월 만에 가사노동 손절하고 연하남이랑 노는 거
남편은 꿈에도 몰라. 이 이혼 건수만 제대로 잡히면 재산 분할 두둑하게 챙겨서 나올 거라니까? 음성이 흘러나올수록 거실 안에는 얼음물 같은 정적이 흘렀다. 화면에는 아내가 연하남과 호텔에 들어가며 손을 잡고 웃는 사진, 카드로 긁은 명품관 결제 내역, 연하남에게 남편을 촌놈이라며 비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차례대로 펼쳐졌다. 장모의 얼굴이 흙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갔다. 장인어른은 가슴을 쥐어틀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 소리가 다 뭐냐? 수진아, 너 방금 저 소리 다 뭐야? 아빠, 이거 다 남편이 주작한 거야. AI로 내 목소리 만든 거라고. 아내가 경악하며 발뺌하려 하자 나는 장인어른 앞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준의 음성감정서와 흥신소 조사 보고서 원본을 던져 놓았다. 장인어른, 법원에 제출할 음성감정 결과 원본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100% 일치하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장인어른 딸이 연하남에게 퍼부은 돈만 4천만 원이 넘고 그 추운 날 제 어머니를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쫓아낸 기록입니다. 장인어른의 떨리는 손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장인의 얼굴이 거무축축하게 변하더니 이내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내 얼굴에 이따위 칠을 하고 다니고 사위 어머니한테 이따위 악마 같은 짓을 한 거냐? 아빠, 그게 아니라... 짝! 거실이 찢어질 듯한 마찰음이 터졌다.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뺨을 향해 주먹을 날린 것이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아이고 여보, 왜 그래요? 장모가 말리려 하자 장인어른은 장모까지 밀쳐내며 현관에 서 있던 우산꽂이에서 장우산을 꺼내 들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밥 먹여 살려놓으니까 밖으로 호스트랑 바람이나 피우고 남의 집 소중한 어머니를 소똥 냄새 난다고 쫓아내? 내가 오늘 너를 맞아 죽이더라도 인간을 만들어 놓겠다. 장인어른의 몽둥이질이 아내에게 퍼부어졌다. 아내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잘못했다고 아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평생 엄격하게 살아온 장인어른에게 딸의 이 충격적인 만행은 가문 전체의 수치이자 벼락 같은 절망이었던 것이다. 장인어른은 숨을 헐떡이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다. 김서방, 미안하네. 정말 내가 자식놈 잘못 키워서 자네와 자네 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네. 내가 인연 인간 만들어서 쫓아낼 테니 법대로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인연 한 푼도 못 받게 내가 도장 찍게 만들겠네.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는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아파트 복도 밖으로 끌고 내려갔다. 그렇게 악마 같던 아내와 그 집안의 최후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아내의 완벽한 귀책 사유, 흥신소 조사 자료, 그리고 반찬통 속에 남겨진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처가에서도 딸의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에 수진이는 재산 분할은커녕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나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하남 역시 상간남 소송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자 아내를 손절하고 잠적해버렸다. 아내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작은 원룸을 구하려 했었지만 불륜과 가사유기 사실이 드러나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메우느라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나는 세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밤낮 없이 돈만 조주며 정작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깊이 반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한 뒤 어머니가 계신 시골 근교의 작고 공기 좋은 읍내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시골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내 이름을 건 작은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아들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는 내가 내려올 때마다 여전히 손마디 굵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나 미안함은 없었다. 나 역시 어머니가 싸주신 밑반찬을 더 이상 눈치 보며 먹지 않아도 되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읍내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일찍 문 닫고 나와. 다음 주말에는 바다 보러 여행 가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주말이 되면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의 경치 좋은 곳을 유람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신 어머니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소년처럼 기뻐하셨다. 저녁에는 어머니와 둘이 앉아 어머니가 손수 다듬어 싸주신 멸치볶음과 깻잎장아찌를 펼쳐놓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다. 어머님이 싸주신 그 반찬통은 한때 아내의 악마 같은 본성을 밝혀낸 결정적 증거였지만 이제는 나와 어머니를 다시 묶어준 가장 따뜻한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다. 돈과 명예를 쫓아 숨가쁘게 달릴 때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진짜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었고 늦게나마 그 소중함을 깨달은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302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했던 그 묵직한 반찬통은 단순한 반찬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고생해온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자 차마 아들 앞에서는 털어놓지 못했던 한 맺힌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 자주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잊고 살곤 합니다. 주인공 역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달리는 동안 자신이 누리는 번듯한 삶과 평온함 뒤에 어머니의 가슴 아픈 희생과 참을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반찬통 속에서 소형 녹음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인공은 아내의 천사 같은 탈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을 깨닫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지속해서 가해지던 모욕과 폭력을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번 재산마저 타인에게 빼앗기며 인생의 가장 참혹한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비닐로 정성스레 싸서 반찬통 상단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던 그 녹음기. 그것은 악독한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아들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어머니의 슬프고도 간절한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내와 그 친정 가문의 충격적인 최후, 그리고 남편에게 쫓겨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전처의 몰락은 단순한 이혼극을 넘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엄중한 인과응보와 권성지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족의 사랑을 모욕한 대가는 그 어떤 핑계로도 덮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셈입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뒤 주인공이 화려한 서울의 생활과 세무법인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내려간 결말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돈과 명예, 번듯한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싸준 바카스 한 병에 고마워하고 차비 수십만 원을 아끼려 무궁화호 입석을 타면서도 아들 입에 들어갈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싸오시던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 그 굵고 투박해진 손을 잡고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의 마지막 뒷모습은 이 사이다 같은 복수극 끝에 가슴 가득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부모님의 손을 잡아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이 정성껏 챙겨주신 따뜻한 마음과 음식들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시골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싸주신 반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통쾌하게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에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느낀 점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차에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더욱 충격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